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 참 큰일이 있었죠. 뭐 이태원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뭐 저도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이게 뭐 진짠가 하는 그런 기사였는데 좀 늦게 잤던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이고 자고 일어났는데 꿈에서도 뭐랄까 그런 비슷한 꿈이 좀 이렇게 꾸더라고요.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충격이었던 것 같고 뭐 대한민국이 좀 비통에 빠진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명복을 빌고 이런 일이 좀 발생 안 하길 좀 바라봅니다. 일단 증시로 넘어가 보죠. 증시는 그 미국장이 급등 마감했죠. 금요일 날.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변화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았죠. 뭐 시장 기대치 내지는 또 가이던스도 좀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많았고 애플 정도가 좀 상회하는 측면이 있었고, 큰 폭은 아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컨센 대비 좀 저조하게 나온다든지, 쇼크적인 어떤 흐름이 나왔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빅테크 실적을 반영하는 마무리인 날, 급등 마감을 펼쳤고, 또 이제 다음 주 1일부터 2일, 이렇게 이틀간 F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서 증시가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이제 지어졌다는 거는 악재도 시장은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준 거죠. 그래서 11월에는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MC 그리고 미국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FMC, 그 다음 주는 또 이제 중간 선거. 그래서 증시의 중요한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고, 일단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올해가 지나면 또 이제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이 좀 전개될 거고, 어쨌든 전년비로 따지다 보니까 내년 되면 이제 그만큼 또 기저적인 측면에서도 떨어지는 흐름이 전개될 겁니다. 그 뒤로는 이제 기업 실적, 경기 침체 정도가 시장에서 바라봤던 굉장히 좀 안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시장이 반영을 했잖아요. 최근엔 또 뭐 신용 위기 내지는 뭐 금융 위기적인 어떤 측면의 이슈들이 굉장히 좀 증시를 짓눌렀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최악의 어떤 그런 어떤 침체 내지는 기업 실적이 막 테러블적인 어떤 흐름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사실 증시 자체가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바닥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일 수 있다. 근데 지금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전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몇 개월 연속으로 벌어지게 된다면 이제는 바닥점을 형성한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용기 있게 정말 확실한 쪽에 붙어야 되겠죠. 그 무엇이 될 것이냐는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로 꼽는 게 이제 2차전지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후보군으로 이제 반도체와 또 업종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순환매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퍼펙트한 어떤 전략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불확실할수록 확실한 게 좋다는 메이저 수급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확실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은 나스닥이 2.8% 상승, 또 다우가 2.5%, S&P가 2.4% 상승하면서 야 이거 아마존이 시간 외로 한 10몇 퍼센트 빠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막 18%, 19% 빠지다가 장 시작 전에는 한 10%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그게 얼마나 줄어들지, 또 애플이 이게 이제 애플은 시간 내로도 이제 플러스를 약간씩 내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이 얼마나 좀 좋은 반영으로 나올지가 관건이었는데 가장 베스트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지어졌네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2.8% 상승했는데 여기 보시면 나스닥 시총 상위 순으로 쭉 있는 겁니다. 애플이 이제 시총 상위 1위. 와 이게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5조, 이제 2.5조 달러죠. 나스닥의 시총 비중 12.33%를 차지하는 게 애플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8.67%, 두 개 기업이 나스닥의 시총 20% 넘게 21%를 차지하네요. 그렇죠. 딱 21%. 아마존, 테슬라 치면 30%. 그렇죠. 예, 그래서 구글, 엔비디아, 뭐 펩시코, 메타, 플랫폼스, ASML 이런 것들 치면 한 40% 될 겁니다, 대략. 그리고 뭐 몇 종목 더 추가하면 거의 50%. 그렇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 뭐 40% 정도 차지한다면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기업들이 뭐 나스닥을 주도하는 기업이고, 뭐 거의 뭐 상징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요 기업들, 이제 아마존이 6.8%로 마무리졌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또 애플이 7.5% 상승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의 주가 차트 흐름을 보면, 와, 애플 여기서 깨지 않고 저점 다시 높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을 냈다 보면 될 것 같고, 아마존도 양봉으로 쫙 올려 세웠네요. 마이너스 11%로 시작해서 쭉 올렸습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올려 세웠고, 마이크로소프트 4% 상승 마감했고, 테슬라 1.5% 상승. 여기 깨지 않는다면 이제 장기 평선을 향해서 좀 올라가는 추이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 구글도 4.4% 여기서 올려 세우고, 엔비디아도 좀 돌려 세우는. 야, 근데 이게 반토막이 넘게 났잖아요. 여기 작년 말 엔비디아가 346달러예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저점이 몇 달러입니까? 107달러, 108달러잖아요. 이거 그러면 3분의 1 토막 이상 났다는 거잖아요. 야, 이게 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선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된 거예요. 실적이 이제 컨센 대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기도 했지만, 야, 이게 굉장히 과도하게 좀 흘러내리기도 한 거거든요, 사실상. 페이스북은 뭐 고점 대비 거진 4분의 1 토막 났죠. 그렇죠. 거진 4분의 1 토막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12개월 포워드 밸류에이션, 퍼밸류에이션이 10배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반영이 됐다. 예, 실적 안 좋게 나오는 거, 그래,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이 뭐 높은 밸류가 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우려, 그래, 반영됐다. 그러니까 올해까지의 금리 인상하는 기조 있잖아요. 그게 주가에 좀 반영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구간에 왔다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뭐 하락에 대한, 침체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구루들, 뭐 전문가들의 어떤 입김이 굉장히 셌고, 또 매체 출연 빈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결국 그 지점에서 이제 결국은 비관 속에 이제 서서히 이제 바닥점을 형성하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린 게, 그런 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 논리가 굳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대중들에게 딱 각인내고, 지금 그래 침체지, 이게 거의 대부분의 대중이 인식할 때쯤 바닥점이 형성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마바라한테 홀려선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고점 부근에서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린다는 게 참 아쉬운 대목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걸 우리는 타파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증시는 흘러가는 겁니다. 어떤 고정화돼 있잖아요. 유연하게 사고하고, 또 시나리오적으로 접근하고,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이 고점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건 추적하면서 이제 바닥점을 형성하는 거구나,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퍼즐 맞춰지들이 딱딱딱 되면서, 이제 바닥점 가능성들이 좀 있군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지,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좀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여기가 저점인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이런 악재도 이렇게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몇 개월간 반복되면서 이어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닥점의 시작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박스권의 어떤 구간이
기간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좀 소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그런 구간에서 그러면 뭐 돈 못 벌고 그냥 박스권에 갇혀만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확실한 쪽, 실적 성장이 벌어지는 그 확실한 쪽에서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만 집중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물려있는 종목이 당연히 대부분이 다 물려있겠지만 그 물려있는 쪽에서 또 성장 업종, 회생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쪽은 꽉 쥐고 있되, 예, 계속 이제 뭐 소득을 높이든 다른 쪽에서 어떤 현금을 확보하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바닥점의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서의 또 물량을 늘려나가고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전략들을 같이 가미하는 그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바닥이 확실해지고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구간대에서 우리는 강력한 또 베팅을 통해 그 기회를 살려내야 된다. 그렇게 좀 계속 반복된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리포팅도 하나 좀 볼게요. 중요한 변곡점이 될 11월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대 악재 속에서도 시장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3분기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이제 시장은 역금융장세를 지나 역실적장세에 진입한 걸로 보인다. 역실적장세의 특징은 고금리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증가, 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둔화와 투자 축소다. 하지만 주가의 하락폭은 역금융장세 대비 크지는 않다. 이미 이제 선반영되는 측면이 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저점을 안겠다는 거죠. 주가는 향후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장 강조드린 부분입니다. 실적이나 어떤 경기나 경제 상황과 주가는 똑같이 그 순간에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 들었죠. 이번 주 FMC, 다음 주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초 이벤트가 지나면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제 23년으로 향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 지표와 주가는 내년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과 달러 강세 기조 완화, 요거 우리 시장은 의외로 빠르게 상승 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원달러 환율도 상승에 베팅하는 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역실적 장세에서는 비관론이 정점에 달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팽배한 비관론 속에서 서서히 상승을 합니다. 경기 둔화 우려를 선반영해 낮아진 가격에 매력을 느끼는 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속된 순매수는 이러한 시각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가장 빠릅니다. 수급은 가장 빠릅니다. 재료의 경기에 선행합니다. 실적에 선행합니다. 그걸 바라봐야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셨죠? 경제학자들은 지금 상황을 잘 분석하는 게 역할이고, 하지만 또 분석가들은 그게 역할이지만 우리같이 실전적으로 지금 돈을 투입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 보면요, 11월 1일 날에 이제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한국의 또 반도체나 IT 경기에 중요하죠. 또 이제 3일에 또 미국 FMC 결과가 또 나오게 됩니다. 8일 날 중간선거 미국, 또 이제 10일 날에는 미국 CPI가 이제 발표되고 23일에는 미국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11월에는 바이오 학회도 좀 있네요. 면역 항암 학회.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또 알츠하이머 학회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또 11월 25일은 블랙 프라이데이. 해서 이런 일정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업종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뭔가 좀 머리가 복잡하고 뭘 주식을 사야 될지, 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혼란스럽고 이제 복잡하다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단순함에 하나의 업종으로 꼽으라면 2차 전지 업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혼란스럽다면
예, 사실 실적 성장이 담보돼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어떤 업종이죠. 이쪽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게 또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셀 업체들도 당연히 유망하고 소재 업체들 그리고 이제 장비 업체들까지 순환매 이제 섹터 안에서의 어떤 순환매로 이제 상승을 본격화하는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게 이번 주에 좀 보여줬죠. 그래서 매크로 단으로 이제 빅테크 실적이 이제 끝났고 또 이제 이 11월 2일 날 FMC 금리 결정이 뭐 75bp 된다면 시장 예상이니까 예. 그렇게 뭐 전개되는 게 그대로 뭐 시장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큰 매크로 단의 어떤 리스키한 부분이 지금 좀 없는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업종이 2차 전지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한증권 리포팅인데요. 간략하게 요약된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전체 리포팅을 보면 되게 아주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이제 투자 있는 곳에 성장 나온다라는 제목의 리포팅입니다. 그래서 23년 내년도에 2차전지 장비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또 유망한 카테고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친환경 정책 및 배터리 업체 투자 확대 속에서 고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2차전지는 업종 내 안정적 성장이 담보된 섹터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이제 충분한 그런 업종이죠. 근데 이제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소재 업체 대비 소재 업체들이 이제 가동률 높이면서 실적 퍼포먼스를 이제 냈는데 이제 코로나 비롯해가지고 또 뭐 최근에 인플레 때문에 뭐 LG 엔솔이 뭐 미국의 공장 뭐 지연된다는 그런 어떤 이슈도 있었잖아요. 예, 다시 이제 되돌리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장비사들에 있어서 뭐 설비 지연 인도라든지 뭐 그 조인트 벤처들의 투자 발주 연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우려 이런 것들이 주가 모멘텀의 좀 부재 내지는 좀 우려감으로 좀 낳게 돼서 상승을 좀 제한하는 어떤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2차전지 소재 업체 대비해서 장비사들이 좀 못 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재사들은 초기 고정비 커버, 물량 증대, 판가 상승으로 최고 실적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장비사들은 이런 지연 때문에 모멘텀 부재를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2차전지 장비의 성장성에 주목할 타이밍이다. 첫 번째, 기술 경쟁력 확대로 견고한 펀더멘털. 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밸류체인 안정성 확보. 세 번째, 글로벌 캐파 증설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큰 회사들이 있고 네덜란드 쪽이라든지 일본 같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는 후발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장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딱 이제 전통적인 그 초기 강세를 보였던 국가들의 이제 기업들이 이제 계속 커나갔고 뭐 도쿄 일렉트릭이라든지 ASML 홀딩스라든지 또 이제 뭐 그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뭐 램 리서치 같은 미국 기업들 그런 장비사들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사실 2차 전지라는 영역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선발 국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 있는 장비사들이 글로벌적인 장비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의 사이클이 본격화한다면 미국에도 그리고 유럽에도 이제 그 장비사들이 단독으로 또 가가지고 뭐 조인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수주를 턴키로 수주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있는 곳에 성장 나온다. 굉장히 좋은 문구고요. 2차전지 장비사 주가 트리거는 주요 배터리 업체 향 대규모 수주 및 높은 기술 경쟁력 보유, 높은 기술 경쟁력 보유, 그리고 대규모 수주. 그래서 PNT 같은 기업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에 뚜렷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라이징하게 올라오는 그런 어떤 장비사들도 이제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본격적인 어떤 뭐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수주가 이제 본격화된다면 지금 생각하는 어떤 밸류를 진짜 확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내에서 아마 많이 나오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후보군들 우리가 잘 집어내면 정말 뭐 5배, 10배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장비사들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블루오벌 SK, 얼티엄스 셀즈 등 기존 대형 고객사와 유럽 등 신생 업체들의 발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고객사 투자 확대, 수주 증가,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특성상 투자자의 관심 속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해서 이 신한 리포팅에서 P&T가 상반기 말 기준 수주 잔고 1.5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제목. 그리고 하나기술에 대한 부분 TSI 이런 기업들, 데보마그네틱, 이노메트리 이런 기업들에 대한 커버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비 여기 좀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했고, 리사이클링. 기간이 유럽도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법안 같은 것들을 지금 1월에 이제 초안 공개를 한다고 하죠. 비슷하게 할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이 리사이클에 대한 어떤 수요는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모멘텀까지 붙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관련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장기 모멘텀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리포팅 조금 더 제가 중요한 부분 체크했는데요. 요 이제 반도체 장비사들이잖아요. 램리더스지,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도쿄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요 이제 요 색깔이죠. 예, 요 황금 색깔이 이제 이 장비사들의 매출 추이입니다. 예, 그리고 요 이제 도쿄 일렉트릭도 매출액 추이 증가하는 걸 보이시죠? 이제 시클리컬하게 이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장비 업종이긴 하지만 꾸준한 실적 매출의 증가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캐펙스를 이제 늘리는 부분에 이제 뭔가 좀 견조하게, 사이클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그 상위권 장비사들은 지속적으로 이 기업, 반도체 기업들은 또 설비 투자를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했던, 주가의 궤적 자체도 그렇게 만들었던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장비 업종 내에서도 이런 역할과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장비사들을 선택해서 장기적인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반도체 장비사들에서 시클리컬 관점으로 하잖아요. 캐펙스 늘어날 때 뭐 이렇게 또 주가 상승, 실적 늘어나고 아니면 또 꼬라박고.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사이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상당한 이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비사들은 사실상 장기 성장, 장기 주가 상승의 어떤 흐름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생 셀사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냥 턴키로 수주하고 싶은 그런 어떤 모습들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능력들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상당히 좀 유리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할수록 확실한 게 좋다. 그렇죠? 불확실할수록 확실한 게 좋다. 그만큼 시장 내에서도 돈들도 불확실한 것들을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분산을 해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확실한 거 안에서 분산을 하고자 하는, 그게 더 유리하죠, 사실.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 짜는데 뭐 2차전지, 뭐 반도체, 바이오, 뭐 음식료, 건설, 뭐 조선, 화학, 뭐 철강, 은행, 뭐 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험을 낮추는 게 지금 이제 위험을 낮추는 게 아니죠. 그냥 확실한 거 안에서, 뭐 실적이 나오는 그런 어떤 영역 안에서, 어떤 그 안에 섹터별로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 요 리포팅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확실한 쪽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유동성 축소도 진행 중이다. 수요 둔화, 원가 상승, 물류난이 겹치면서 서플라이 체인 압박 지수는 22년 평균 2.4 표준 편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기업이 신뢰도도 저하되는 구간에서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 산업과 기업만이 변동성을 견딜 수가 있다. 확실한 것은 뭡니까? 결국 정책과 투자죠. 정책이 밀어주고 민간 투자로 성장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 전기차 보급 등
친환경 정책과 배터리 생산 능력 확보에 대한 투자는 각지 공통의 이제 트렌드다. 업체 증설에 따른 중장기 성장이 담보된 2차 전지 장비 부문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죠. 정책이 밀어주고 민간 투자로 성장 시장이 형성되는, 생태가 형성되는, 이게 확실한 우리가 이제 투자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한 리포팅에서는 주식시장 내에서 2차전지 장비주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소재사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도 하락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상 조금 지연됐던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결국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펀더멘털은 이제 견조한데 그런 이제 소재 편중된 어떤 분위기 내지는 지연 사태가 좀 이런 어떤 주가가 안 좋았던 이제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고, 2차전지 장비사 주가 트리거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되겠죠.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수주입니다. 수주 산업이니까. 그래서 수주가 기대되는 포인트에서 주가가 퍼포먼스를 크게 낼 거라는 거, 그 부분이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서 이쪽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세우는 게 필요한 어떤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증권에서 또 리포팅 지난 28일 날 냈는데 괜찮더라고요. 요약된 거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마찰과 당위, 우리가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측에서는 결국 최근에 이제 그 원 소재들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잖아요. 천정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가 부담이 돼가지고 실질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전기차 가격에 이제 좀 인상 요인이 돼가지고 수요 둔화를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으로 수요가 그렇게 감소하지 않는 것들을 또 확인했고, 가장 전선에 있는 또 테슬라 같은 기업이 사실상 그 성장의 퍼포먼스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LG 엔솔이나 삼성 SL 같은 또 이제 또 최전선의 어떤 셀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기차는 이런 부분에 문제없이 가고 있다. 결국은 가격 상승에 대한 마찰 부분을 친환경 정책이라는 당위로서 커버를 해나가는 걸 확인하면서 시장 내에 어떤 수급이 집중화되는 현상이 최근에 나타났죠. 그러면서 2차전지만이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퍼졌고, 메이저 수급도 거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쪽으로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래서 확실한 곳에 이제 그냥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 안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도 결국은 이제 요 부분, 그러니까 과잉 투자라는 부분이 사실 좀 그 효율성을 좀 낮추는, 특히나 이제 탈세계화로 인해서 이제 블록화된 공급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이게 굉장히 큰 변화죠. 20여 년 만에 어떤 큰 변화인데, 당위가 이제 안보, 그리고 이제 수요도 뭐 그렇게 내려가는 어떤 흐름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우려를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긴 하지만, 사실 전기차 2차전지 산업이 아직 초기예요, 사실. 이게 뭐 침투가 지금 이미 뭐 50% 60% 넘어갔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뭐 굉장히 낮은 초입기에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지금 밸류체인 전략을 취할 수 있고 취하고 있죠. 미국에 공장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유럽에다가 이제 조인트 벤처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미국과 유럽의 거점을 확보하면 이제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사실. 그걸 좀 타파할 수 있는, 성장을 계속 유지시키고 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초입기에서 그걸 탄력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업체 대비해서, 중국 업체가 결국은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의 경쟁 업체잖아요. 일본은 이제 나가게 됐고, 그래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금 다져가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서 한국 업체들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고, 그만큼 이 성장을 굉장히 상당히 포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확실한 어떤 실적과 성장에 대한 우리가 가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은 유럽과 미국의 거점을 확대하면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향후
글로벌 점유율을 확보할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IRA 법안, 또 유럽에서도 나타날 요거 이제 유럽연합의 RMA 요 법안 내년 1분기에 이제 초안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겨냥한 결국 이제 법안 타겟팅하는 거예요. 공급망 다변화시키고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이제 탈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런 것들이 뭐 한국 업체들도 이제 막 밸류체인을 조금 이제 뭐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찰적 비용. 단기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경쟁 국가인 중국으로부터 지금 탈피를 하고자 하는 게 유럽과 미국이다 보니까 결국 국내 업체들이 반사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안보 확보라는 어떤 명분이 단기적으로는 말찰적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업체들의 반사수혜 또 이제 점유율 증가 내지는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이제 국내 업체에 대한 어떤 의존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안보적으로 동맹 국가에 이제 이렇게 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우호적인 어떤 부분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뭐 원래부터 2차전지 산업은 이제 비효율적인 성을 가지면서 가는 산업이죠. 뭐 계속 석유, 석탄 쓰면 되는 문제인데 환경 때문에 지금 당장은 더 비싼 비용을 들이는 뭐 풍력, 태양광, 뭐 전기차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2차전지 산업은 비효율성, 낮은 경제성, 하지만 당위성으로 돌파하는 산업인 거죠. 친환경 정책이라는. 그래서 탈세계에 따른 비효율성 증가도 안보 확립을 위한 선진국들의 정책으로 이제 상쇄할 수 있다는 측면들. 그래서 여기에 유연하게 잘 대처하면 한국은 오히려 기회로서 여겨질 수 있고, 또 이제 수요단에서 보면 지금 전기차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도 여전히 견조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수요와 정책의 힘이 마찰을 이겨낼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런 쪽으로 신한증권에서 리포팅이 나왔는데 굉장히 괜찮은 이해 가능한 리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볼 만하다는 장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논리가 아주 명확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전문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잘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반도체에 대한 아주 우호적인 장기적 전망, 매크로 단으로 조정받으면 무조건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다음 주 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11월 그리고 12월 시장의 흐름상 지금 보면 뭐 정말 돌발적인 뭐 그런 어떤 내용이 없다면 지금 웬만큼은 좋은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뭐 중국도 사실상 이제 뭐 시진핑 산념이 결정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물들, 중국의 빅테크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게 반영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인데요. 혹여라도 이제 중간 선거가 뭐 공화당이 좀 우세하게 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바이든의 정책 관련된 기업들이 뭐 업종이 좀 빠진다. 대표적인 게 뭐 친환경 2차전지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회죠. 예전에 트럼프 당선 때를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구조적인 성장하는 기업이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정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우리가 좀 기회로서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2차전지 좀 강조를 드렸고요. 또 11월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증시 변곡의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호적으로 그리고 낙관적으로 또 지금은 증시가 그래도 회복되는 과정 속으로 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 네, 하여튼 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또 신박사는 현명한 내용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